예, 저는 비공무원 이장관 협회장을 맡고 있으면서 이름은 이종환이라고 합니다. 저 허리가 아파가지고 앉아서 말씀드릴게요. 예. 이거 저기 4개구 구역 확정안이라고 했는데 이게 그냥 확정돼서 통보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정이 가능한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행정구역 조정 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에 구를 나눈 후 구당 평균 인구가 20만 이상이 되는 경우 다만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따라 급속한 인구 증가가 예견되는 신도시 지역에 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고 했는데 20만이 안 돼도 그 예외를 둘 수 있는 건가 해서 그것도 질문을 드리고요. 행정구역 일반구 추진 경과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1권역, 2권역은 완전 잘못된 걸로 사료되었고요. 연구 용역은 시에서 수천만 원씩 들여서 또 그 주민 의견 수렴도 없이 탁정 행정했다고 저는 보고요. 일반구 화성시 일반구 현황 2권역에 여기 보면은 주요 행정 기능에 신도시 확장, 홍담 3지구, 원도심 환경 개선, 농정 기능 강화, 도농 복합도시 발전 방향 수립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농정 기능 강화나 도농 복합도시 발전 방향 수립했다는데 농민이 언제까지 소외될 건지 저는 믿어 의심치 않고요. 홍으로 믿을 수 해도 저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1차 산업인 농업이 시에서 무시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올 같은 해 모짜리 상토나 원예형 상토조차도 시에서 지원을 제대로 안 해줬어요. 60%밖에 안 나왔어요. 그러면서 무슨 얼어 죽으려면 균형 발전이다 이거 얘기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균형 발전을 하려면은 봉담에 구청 세우지 말고요. 비봉 매석에다 세워주세요. 그리고 지금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봉담에 CD911원 세운다고 하죠. 실질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나이 75세 이상이 비봉면에만 1000명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제일 가까운 데 병원이 있어야지 어떻게 돼서 여기 40세, 45세 연령별로 따지면은 봉담이나 이런 지구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왜 봉담에다 세워야 그게 균형 발전이에요? 균형 발전 아니잖아요. 네, 이장님 잘 들었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본인 의견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여기 함께 해주신 한 분 한 분 의견을 저희가 다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좀 그러니까 얘기를 하실 때 뭐 다른 자기 지역만 자기 지역을 좀 포함해서 폭넓게 좀 얘기를 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너무 길어지면 답변하는 사람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답변 드리고 다시 받겠습니다. 비봉 이장관 회장님 질문 주신 4-5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수렴이 끝난 것인지
뭐 의견 변화가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의견 수렴 절차라고 말씀드리고 그 4개 권역까지 다 해서 주민 여러분 전체적인 권역의 그 전체적인 의견 수렴한 다음에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20만이 안 됐는데 그 부서치가 가능하냐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이장님 말씀하셔서 읽으셨던 거기 그대로입니다. 평균 인구가 20만이 돼야 되는데 20만이 안 될 때는 이제 신도시 정부의 신도시 개발계 인구를 일부 인정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이제 국토부 개발 도시입니다. 도나 시의 개발계 말고 정부의 신도시. 그러니까 공단 같은 경우 공단 산지구, 상권역의 진안 신도시, 밀건역의 송산구리 시티 개발 사업 같은 걸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송산구리 사업이 12만 3만 정도 원래 15만인데 세솔동이 한 2만 6천 정도 입주했으니까 나머지 입주할 수 있는 인구수가 12만 3천 4천 정도 남아있습니다. 근데 밀건역 할 때도 같은 설명을 여러 번 들었는데 오해하시는 부분이 저희가 20만 기준에서 부족할 때, 일부 부족할 때 예외로 일부를 인정한다입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일본에서 주장하셨던 주로 이유가 미국 매송을 남양하고 하시고 밑에 8단향란 양간 장암점을 하시라고 하셨어요. 위에도 지금 위에 이제 비공 매송을 하시면 인구가 12만 3천 명이거든요. 송산구리 시티를 풀로 다 이제 적용받으면 20만이 넘지만 이제 저희가 전국에 20만이 안 되는 15만 이상 20만 되는 구가 8대 구가 있다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제일 작은 수가 부천시의 오정구라고 15만 대 승인받은 게 있습니다. 대장도 5만 절대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건역의 그 마지막 수를 15만에다 둔 겁니다. 내일 입주가 싶어서. 그래서 12만까지 한 사례는 있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그게 너무나 가소한 인구에 미래 인구를 붙이는 것은 행안부에 승인받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밀건역에서 너무 구역이 넓다 보니까 세솔, 남양, 송산, 마도, 서신에서 오히려 향남에 임시청사를 한다고 하는데 일부가 더 멀어지는 거꾸로 되는 현상 아닙니까? 질문을 하셔서 그 부분도 말씀드렸었는데 저희가 그런 일이 없도록 시청에 지금 그 서북부 지역이 시청하도 시의회 소재지잖아요. 거기에 그 기능을 남겨놓던가 아니면 출장소 체제를 운영을 해서 보시던 일을 더 멀리 가서 보시는 일을 없도록 그건 저희 행정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농업 기능 이제 말씀드리면 저희도 많이 그런 부분에서 생각을 합니다. 기공 배송 공담은 그린벨트가 참 많은 지역이죠. 오랫동안 행위 제한도 고통받으셨고 정남 같은 경우는 농업진흥구역이 참 많은 지역입니다. 저희가 특례시되면 많은 권한들을 확보하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확정은 아니고 이거는 저희가 건의 올려놓은 사항인데 농업진흥구역 중에 소규모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제거나 변경 권한을 특례시장한테 달라. 지금은 도지사한테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현황 여건을 제일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민분들하고 행정적인 공직자들이니까 저희 여건을 반영을 해서 농업진흥구역 해제라든가 그리고 농지의 그 보존의 기능이 이미 상실하거나 그린벨트로서의 보존 능력이 없는 상등급지 이하되는 것들 그런 부분들도 특례시가 되면 많은 권한들을 더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좀 더 입장 표현을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정남면 이장단협회 회장 최학훈이라고 합니다. 저는 먼저 이 일반구 구획안 시민 설명인지 수렴인지 판단이 안 서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좀 아쉬웠던 부분이 물론 뭐 용역을 줘서 충분한 그 의견 수렴을 해서 아마 이 구획안이 됐다고 뭐 얘기 들었습니다. 단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시 화성시에서 정남면을 버려버리려고 하는 곳인지 이 정말 서운한 감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웃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정남면은 사실 소외되는 감도 많이 있고 배척당하는 기분도 많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봉담 2권역으로 편입이 된다 하니 더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남면은 봉담 권역에 있는 태봉산과 서봉산 자락에 꽉 막혀서 번역 자체가 편입되는 게 아마 그 어려운 지형적인 부분도 있으리라 생각이 드는데 왜 그동안 잘 되어왔던 서부 번역과 이 병정 번역에 주로 행정하고 정치권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굳이 왜 정남면을 이 번역에 갖다가 편입을 시켜서 진행을 하실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제가 더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권도 그렇고 행정도 그렇고 정남면을 그동안 너무 외면시하고 소외하고 막 그랬던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런 기준이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은 4.10 총선하기 이전에 정치 구회관 정리할 때 그때 화성갑에서도 그렇고 화성병에서도 그렇고 정남면 배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정치에 계신 분들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지만은 그 부분도 그래요. 그러면은 지금 제2권역에 편입을 시키려면은 정치권도 같은 구역으로 묶어서 해 주시든지 저희들이 정치권하고 행정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불이익도 많이 받고 요 근래 파출소에 대한 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좀 있었고 신경을 안 써줍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이 권역 봉담 권역으로 갖다 몰아세운다는 것은 저희들 많이 서글픕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기회에 많은 이게 저기 체크하시고 참조하셔가지고 어떻게 좀 해주시고 이 권역으로 보내려면은 좀 보셔요. 정남면에서 봉담권에 들어오는 길이 거의 없어요. 하나도 없어. 그나마 봉담 장례식 해병대 사령부 들어오는 거 하나. 그다음에 저 회장님. 아니요, 두 마디만 더 하고. 그다음에 지금 당하 5일간 그 도로 확장하는 것도 지금 10년이 돼도 아직도 언제 마무리가 될지도 몰라. 그다음에 보통리에서 그 정남화에 있어서 보통리에서 수기비로 뻗는 그 보통리 확장 공사도 10년이 됐는데도 그것도 지지부지.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떻게 정남면을 갖다가 봉담 권역에 편입을 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는지 아쉽고요. 어쨌든 제공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남이 그 경제적 저희가 질문에 답변 끝나고 다시 받겠습니다. 정남이 그 경계지역으로 시정계 오산으로 연접돼 있고 덕절리는 또 평택에 같이 있고 왼쪽으로는 향남 동물이 또 위로는 봉담 있고 오른쪽으로는 병정 그래서 사방이 이렇게 좀 많이 이게 그러면서 또 농업진흥 구역도 많이 묶여 있어서 행위 제한도 있고요. 제가 이건로에서 최학훈 회장님하고도 한 서너 번 여러 번 이제 이야기했고 정남의 사정도 저도 정남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시 경계 지역에 있다 보면 아니게 모르게 중심 지역보다 교통이라든가 또 중심 역할을 좀 못하는 것도 있고 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들이 충분히 있죠. 그 정남은 이거적으로 한 이유에는 한 두세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남에는 지금 5km제곱평방미터 면적 행정면적인데 임야 40%를 빼고 30% 정도가 그 농지입니다. 농정 기능이 많이 있는데 지금처럼 태안권에 있는 동부출산소 관할 번역으로 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번역별 동질 성향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야지 그 번역별로 신도시는 신도시답게 도농복합은 도농복합시답게 해안관광지가 끼우는 곳은 해안관광지가 있는 대로 기능들의 제 역할을 제 발휘를 할 텐데요. 태안에는 농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정남이 해안권하게 같이 있을 경우에 농정 기능이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구청 입장에서 행정 기능이 봉담에 비공 매송에 있는 그린벨트 제한구역이라든가 정남에 있는 농업진흥 구역에 대해서 개발 행위에 제한받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저희가 해소하고 활용해야 될지 이것가 이제 이 번역의 주요 이제 그 과제 중에 하나 큰 과제라고 저희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이 좀 크고 두 번째는 태안의 끝자락으로 동부출장소 관할 번역에서 한 20년 정도 있었죠. 동부출장소가 태안을에서 이제 2004년 6년 정도 만들었습니다. 그 이제 최근 이야기 외에 정남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들 아시지만 그동안 상남이나 광점에 비해서 개발 그 속도가
상당히 더디게 느껴져서 주민분들도 답답하시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분담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인분당선이라든가 신분당선, 이천발 KTX 역세권이 이제 생기고 동아지구 그리고 배양지구, 어천, 비봉지구, 신도시 개발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면서 저기 중심으로의 생활권에 대해서 어떤 수혜 기능이 기회동이라든가 정남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태안에 있는 부분이 그 정남권의 이건역에 속한다고 해서 태안의 인프라든가 그동안 뭐 정서적으로 가까운 부분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그대로 하시고 또 친구 지인들 만났는데 생활권역을 공담으로 함으로써 구청별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권역별 발전 방향과 예산 투자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남의 발전을 위해서 공담과 같이 있는 것이 또 유리한 부분도 있지 않겠냐. 저희 행정에서는 그렇게 판단하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병점하고 붙어있는 정남의 그 행정리는 계량리 하나이고요. 공담권하고 붙어있는 것은 문학리는 일부한다 하더라도 백리, 오일리, 관악리 그리고 보통리까지 4개 행정리가 공담하고 연접해 있기 때문에 전혀 저희는 아주 생소한 그런 오답지는 아니다. 저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가서 자, 죄송합니다. 저 비범 사는 저 권병진입니다. 태어난 지 74년 됐습니다. 근데 화성시에서 이 경기 모습이 이게 안 설명을 하는데요. 내가 이거 비범에서 글이었대요. 아까 저 정남면 그 협의장님 말은 거기도 소요된다고 했는데 우리 비범이나 매성지구는 그림별처럼 꼭 묶어놨대요. 그래가지고 개발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태어나서부터 서구권인 줄 알았어요. 서구권은 매성, 비범, 남양, 마도, 서신, 사가. 그게 서구권이에요. 요거대로 자르면 정남면도 소요가 안 되고, 이거 보세요. 똑같이 7개 동네씩 잘라요. 서구권 7개 동네, 여기 저 중부권 7개 동네. 이렇게 자르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여기에는 24만 정도 되고, 여기가 한 14만 돼요. 근데 인구는 그렇게 되는데 저같이는 모르겠어요. 저는 태어나가지고 여태 살면서 서구권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74년 동안. 근데 그 앞에서 행정에 계시는 분들이 놀아가지고 베란다에 이러는데 이 비범도 그린 거예요. 비범도. 이거 한번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여기다. 저 올라가면 이렇게 그리려고 하는 거예요. 왜? 하엄지구, 우정, 장안, 팔단, 상남, 양감, 정남, 동답을 한 지구도 이 집으로 묶고 애성, 비범, 남양, 세돌동, 송산, 마도, 서신, 시와지구 이렇게 7동네를 한 집으로 묶으면은 이쪽에 시와지구가 지금 14만 되지만 앞으로 비범도 나라에서 주변에 조금 그림들 좀 풀어요. 토목을 하다가 네,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어가지고 또 개발을 한다고 지금 한 2만 원 들어줬는데 왜 지금까지 그림을 매성이나 비범이나 다 발전이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맞아요. 뭐라 그러신 거예요? 당신 그 개인 생각을 합당해라. 아니 개인이 아니고 비범 매성에서 얘기한 거 비범 매성에서 아니 저거 여기 김병무야. 질문이 저희가 이게 기정 발전입니까? 아니 이거 보세요. 충분히 저희가 의견을 청취했으니까 답변. 네, 어르신 충분히 당신이 그럼 금려가지고 갖고 와서 그게 맞다고 육육회사에서 뭐해요? 돈 주고서 해. 여기 지금 여러 지역에서 오다 보니까 조금 다른 의견이 자, 잠시만요. 시민 여러분, 저희가 이거를 수기하는 과정이고 합의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설령 자기 기준에 이 행정부 설치 계획이 뭐 약간 부족하거나 아니면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4개구 설치 계획에 대해서 가장 합리적 안을 도출할 테니까 의견을 제시하시고요. 시민끼리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서로 약간 양보하고 자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말씀 잘 들었으니까요. 예, 제가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게 아마 313호 버스 타고 오면서 남양간도 비공매송부터 저쪽에 송산서신까지 이어지는 남양간도 말씀하신 거 말씀하신 것 같고요. 어르신 얘기하신 대로 74년 동안 이제 생활했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313호선 남양 반도에 대해서 지금 20, 30대 커가는 10대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끝내시 되면서 앞으로의 100년 행정체계를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들 추억이 중요한 것만큼 미래 세대의 앞으로의 미래 생활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는 도로가 313호밖에 없었죠. 수원에서 오는 길이. 철도가 언제 있었습니까? 여의도에서 내려오는 전철역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앞으로는 달라지는데 과거의 추억으로 묶여가지고 남양반도 추억 얘기하시면 저희가 중간 행정체제 미래 얘기할 때 조금 충동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의 추억도 충분히 이해하고요. 지금 비공매송을 같이 못 넣고 나머지는 다 같이 하고 있잖아요. 향후에 송상리스 인구 개발돼가지고 2035년도에 15만 입구되면 이 지역도 분구에 대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번역이 됩니다. 근데 지금은 아니죠. 인구가 다 안 들어왔으니까. 인구가 입주가 되면 그때 검토합니다. 근데 지금은 인구가 다 안 들어왔기 때문에 행안부 기준을 맞춰서 내년도에 우리가 구청 체제를 가져가는 것이 지상 과제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비공매송을 합치게 돼도 12만 5천밖에 안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비공 이장단 회장 질문하실 때. 그 조건으로는 미래인구를 당겨오더라도 10년 후에 미래인구를 당겨오는 거거든요. 행안부에서 내년도 승인해주면서 10년도 인구를 화성시를 가져와서 20만을 채워보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흔쾌히 그 승인해주겠습니까? 저는 안 해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역마다 100% 정답지는 없겠지만 저희 4개 번역 29개 읍면동에서 전체 조합을 놓고 미래 발전상을 봤을 때 최선의 방법으로 도출해낸 안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또 다른 분 받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저는 봉담구에 거주하는 김훈기라고 하는데요. 한 가지 여쭤볼 것이, 그 구청 체제가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구청 안에 이제 뭐 동주민센터도 같이 설치가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고 어떤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네, 굉장히 중요한 또 이제 아젠다를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구청이 되면 읍이 없어지나요? 우리 아이들 농어촌 특별전형 없어집니까? 라는 질문이 커뮤니티에 많이 있었습니다. 구청이 있어도 읍은 용치할 수 있습니다. 구청에도 읍면 동은 다 있을 수 있는데, 다만 구청 문제와 별개로 봉담 지역이나 한강 지역은 좀 오랫동안 분동과 관련돼서 좀 이렇게 지역 이슈가 좀 있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그 구청 세계와 상관없이 분동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이 돼서 분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요청이 있으시면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스터디 좀 하고 있는데, 주민분들한테 미칠 영향이 워낙에 커요. 그 건강보험료 같은 경우도 읍면 지역에 가면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 22% 그 도시지역보다 할인, 동지역은 도시지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세대당 월 39만 원 정도 내고 있는데, 동지역으로 가게 되면은 월 150만 원, 49만 5천, 그 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럼 1년으로 하게 되면은 약 130만 원 정도의 추가 건강보험 지급이 있습니다. 그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닌 거죠. 그리고 농어촌 특별전형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6년 동안 거주하거나 엄마 아빠가 같이 12년을 거주해서 정원 외 10%로 농어촌 전형을 특별로 수능해서 이제 대학을 가는 체제를 어떤 집에서는 오랫동안 준비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6년을 살든 12년을 살든 보육부터 진입을 했든. 그런데 이거를 분동한다고 해서 갑자기 체제를 바뀔 경우에 그 집에서 생각하시는 또 어떤 박탈감이라든가 분노 이런 것들도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분동과 관련돼서도 분명히 한 번은 저희가 해야 될 텐데, 검토를 해야 될 텐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면 지금은 아직 뭐 계획이 되진 않습니다. 운동 같은 경우는 그것도 행정관이 승인이 필요한 사항인가 아니면 화성시 모델 자체로 가는 그것도 이제 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규모의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그 분군은 화성시 전체를 4개로 나누는 거잖아요. 분동은 이제 분담을 예시로 든다면 분담을 2개, 3개 내지 3개, 4개로 나누는 절차는 똑같이 진행됩니다. 네, 다음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뒤에 손 드시면. 예, 안녕하십니까. 매성면 주민자치회장 이광재입니다. 아까 박형일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각 지역에 대한 이해타산으로 질문하는 것 외에도 전체를 위해서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차원에서 말한다고 치면 지금 발표한 이게 4기 구역 획정안이 수립되기 전에 별도의 주민 의견 수렴이나 사전 설명회가 없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는 것은 오늘 거는 여기 안내문을 보시면 화성시 4기 일반구 획정을 위한 주민 선호도 조사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의견이 나오면 반영이 되겠다는 건지 아니면 이건 확정됐으니까 오늘 오신 분들은 각 승인된다는 구명칭에 대한 부분이나 결정해라 이런 얘기인지 그거 하나 바로 질문하고 싶고요. 만약에 이게 그런 과정을 안 거치고 했다면 이 용역이 주민들에 대한 의견을 전혀 무시하고 한 이 확정안이 신뢰도가 있는 건지 신뢰도가 있다라고 치면 충분히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 것이고 이 설명회가 끝나고 나서라도 각 읍면동으로 보내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굳이 이제 우리 매성면의 경우라고 본다고 치면 잘못됐다고 수정하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설명을 요한다는 겁니다. 매성면의 경우 2권역인데 지금 구역 획정에 의하면 봉당권에 속해 있는데 매성면이 지역 여건이 유사한 소위 말하는 서부지역 1권역인 읍면에 속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아까 말씀 봉당 안에 저 피봉에서도 얘기하셨듯이 우리 서부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 이런 것이 반영이 되지 않고 구획한 것이 아니냐. 네, 회장님 질문 좀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문화시설 등이 연합한 1권역에 함께 속해 있어야지 매성면도 유리하지 않은 것인가 이런 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분 없이 이렇게 확정하고 오늘 이게 확정된 거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부분은 읍면동으로 피드백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이제 그 추진 경과를 보다 보면 저희가 19년도에 세계 권역을 했고 그때 이제 그 지역별로 의견 수렴을 해서 행안부에 제출이 요청돼서 그때 용역을 했다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4개구에 대한 요청 그리고 사실은 커뮤니티에도 보면 조금만 찾아보면 나오겠지만 지금 저희 생활권이랑 형성되어 있는 권역별이 그 특정 내용하고 거의 다르지 않은 내용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주민 여론 수렴 절차를 읍면동마다 사전에 할 수 없었던 것은 굉장히 지금처럼 예민하시고 민감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 대의민주제의를 있지 않습니까? 시의회가 있고 도의원들이 계시고 국회의원들이 계시고 지역에 이제 또 저희가 특례시를 추진하면서 특례시 추진협의회라고 해서 읍면동 대표님들 모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이야기를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그 나온 구획안을 가지고 오늘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을 주시는 것들을 최종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 뭐 매송에 대해서 매송
매송이 왜 이제 공단 이번역에 속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수인 분당선 철도역이 그 포매실 그 저쪽 수원에서 내려와서 매송을 거쳐서 어천역이 있고 어천역에서 붕괴해가지고 인천발 KTX역 그리고 신분당선역이 포매실로에서 공감 지역으로 가면서 그 철도역 생활권이 형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그린벨트 역할 영역이 같이 있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그리고 매송지구, 어천지구, 비공지구, 공단 2, 3지구, 동아지구 또 기배의 배양지구, 그러니까 배양 1, 2지구까지 이제 공동주택지구랑 토지개발 사업이 비슷한 시기에서 비슷한 시기 중점이 비슷하게 굽혀집니다. 마치 시한신도시가 2000년도 초반에 일어나서 같이 끝나고 다시 이제 10년, 15년에서 20년 주기가 났을 때 원도심 활성화 도시 사업으로 가고 동탄 1신도시가 2001년도에서 2018년도에 됐죠. 중공이 이 신도시가 2010년도에서 최근에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신도시 개발 상황에 따라서 생활문화권이 형성되는 부분이 특성이 있습니다. 향남지구나 공단지구, 남양인타운처럼. 그래서 지금 매송비공 공단, 기배동, 정남도 나중에 또 그렇게 될 텐데, 까지가 지금 우리 시로 말하면 3기 정도에 속하는 신도시 개발 사업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슷한 시기에 입주하면서 비슷한 시기에 도시 성장과 이 역사를 같이 할 것입니다. 생활권 분화하기 때문에 그렇게 묶여 있어야지 향후 번역지역 발전 방향 수립하기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8시가 넘었습니다. 제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남면 사회단체 협회장 이용입니다. 좀 전에 그 일광구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 편의성과 행정 효율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정남면에 대해서는 농지가 30% 그래서 기능 동지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권역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우리 정남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정남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저희도. 그래서 그 설명회를 갖고 난상 토론 1시간 정도 한 다음에 우리가 어느 번역으로 가는 것이 우리 지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성, 효율성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하겠느냐 1권역, 2권역, 3권역, 4권역에 대해 투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1권역 0%, 2권역 0%, 4권역 0%, 3권역 100%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기권에 대해서는 15%, 유효 투표 85%에 대해서 100% 3권역을 우리가 이 지역 주민이 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명회 또 수정 의견 수렴회 어떤 취지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주민의 의견을 전혀 무시한 상태로 지금 행정에서 임의대로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수렴회를 하지 않고 설명을 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따라와라 하든지 이거 지금 자리 앉혀놓고 늦은 시간에 뭐 하시는 건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원 회장님, 이용원 회장님도 이 건에 대해서 한 서너 번, 세 번 정도 대화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정남 지역에서 의견 주신 것들은 저희 받아봤고요. 문서로 받아봤고, 앞에 이제 반복되는 설명이기 때문에 다시 한다기보다 정남 지역의 의견들 충분히 내부에서 고민 검토해보고 저희가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어떤 답을 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가 한 분만 더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부천에 사는 한상갑이라고 합니다. 동남에 여러 비봉, 내성, 정남에서 동남을 많이 때리네요. 동남에 실제로 소리만 요란합니다. 해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기 봉담에 그 협회장님도 와 계시고 중자치위원님도 다 와 계시는데요. 봉담은요 내년에 20만 되면 분구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냥 하겠습니다.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일단 이렇게 설명회를
아니라 조곤조곤 설명을 해서 우리 이런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봉담만 갖고 다 그러십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 봉담 말 안 하시는 분 한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봉담 왜 조용한지 아세요? 너무 점잖하고요. 너무 약해 사람들. 내일서부터 봉담 대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 오랜 시간 동안 또 청취해 주시고 설명 들어주시고 미흡한 대답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희 시에서도 충분히 숙고해서 또 시민분들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